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AI 역량 검사가 어떻게 도입이 되게 됐는지, 그 배경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사항, 그리고 기본 공통 질문, 탐색 질문, 상황 질문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 또 꿀팁까지 다 전수해 주시기로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네 번째 단계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략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전략 게임은 하노이의 탑, 얼굴 표정 맞추기, 색 이름, 글자색 매칭, N백 게임, 공 옮기기, 카드 조합으로 날씨 맞추기 같은 게임을 진행합니다. 지원한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10가지 정도 게임에서 5가지의 게임을 선별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지원자의 계획 능력, 추론 능력, 정보 처리, 행동 제어, 학습 능력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체 AI 역량 검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원자들이 AI 역량 검사를 응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정입니다. 전략 게임은 말로만 설명 들으시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예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딱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은 오는데 근데 또 게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승부욕이 발동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게임의 결과가 지원자분들의 합격, 불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게임 자체의 점수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게임에 빨리 적응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침착한 반응을 보이는지, 얼마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지,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급해지지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신중해지는지, 이런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반응을 판단해서 지원자가 어떤 역량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게임을 했을 뿐인데 그런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점수가 낮았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그 지원자는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초기에는 점수가 높았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게임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성적이고 침착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일 경우 침착하거나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상보다 미래 보상을 선택한다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거나 시간과 금액을 확인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의사결정에 효율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게임의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위한 고득점을 위한 어떤 전략을 준비하기보다는 게임별 전반적인 원리, 게임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돌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 연습 등을 복합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점수보다는 침착함이 중요하다. 침착함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모르고 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응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게임별 진행 절차나 요구사항, 효율적인 풀이 방법 등은 사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을 하는 도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승부욕이 발동해서 안 될 때는 막 하면 안 되는 그런 비속어가 나오는데 사실 면접이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전략 게임이 끝나면 심층 구조화 질문이 나오는데 이는 먼저 진행했던 AI 역량 검사의 결과에서 나온 성향을 바탕으로 질문이 제시되고요. 지원자가 어떤 질문에 답을 하면 해당 질문에 꼬리 질문이 제시되고 추가 질문에 6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자의 성향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역량 검사는 녹화 현상을 현업부서의 인사 담당자도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솔직한 생각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본인의 성향을 검증하거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침착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본인이 경쟁을 즐기는 편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아마 탐색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나타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라는 대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경쟁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식의 질문이 나오는데 본인이 경쟁을 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성장한다거나 발전에 어떻게 경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답변하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침착성과 동시에 또 일관성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관성과 침착성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층 구조와 질문이 끝나면 역량 검사도 끝나는 건가요? 네, 심층 구조화 질문을 마치면 AI 역량 검사가 종료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빠르면 40분 정도, 길면 1시간을 초과하기도 하는데 응시 시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AI 역량 검사는 이러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역량 및 특징, 성향을 파악해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검증하는 전형이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개인별로 다 역량과 강점이 다르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캐릭터가 형성되고 그 캐릭터가 가장 잘 맞는 직무에 매칭시켜 주는 것이 AI 역량 검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AI 역량 검사를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업 면접 평가표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역량 검사 평가표 예시를 화면에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뢰 가능성, 직군 적합도, 응시자의 특성 요약, 대표 구성원과의 유사도, 그리고 응시자의 역량 해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 전략, 관계, 실행, 각 영역별로 전체 평균과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원자의 의사결정의 유형도, 정보 활용의 유형을 확인하고 집중력 변화, 난이도 적응 패턴 등을 분석합니다. 지원자의 강점, 약점을 수치로 파악하고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평가표가 있는지 몰랐어요. 듣고 보니까 또다시 살짝 또 두려워지는데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놓치면 안 되는 꿀팁 AI 역량 검사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디션에 따라 사람의 집중력이나 응용력 등의 뇌활동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이오 리듬이나 안정적인 심리 상태, 주변 환경의 세팅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로는 모의 연습이 필요한데요. AI 역량 검사라는 것이 컴퓨터 앞에서 혼자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샘플 테스트나 모의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대면하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컴퓨터 앞에서 한다는 게 사실 뻘쭘할 것 같고 상상이 잘 안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셋째로는 AI 역량 검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자극이나 돌발 상황에 당황하거나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황스럽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채 응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넷째, 복장이라든지 답변의 완성도도 최대한 신경 써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답변을 빨리 대답하든 생각하는 시간을 다 소비하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키워드 같은 것들을 답변에 최대한 포함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AI 역량 검사를 5가지 단계로 좀 정리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실 AI 역량 검사 말로만 들어봤지 이게 어떻게 하는 검사인지 또 뭘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AI 역량 검사 잘 준비하시고 응시 잘 하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좋지 못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이나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한다면 다들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AI 역량 검사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형이기 때문에 다들 잘 준비하시면 꼭 합격이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취뽀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